근데 그게 어떤 유형이냐 이거 이제 소리 들어간다.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 난 범고래를 사고 싶어. 근데 범고래가 100만 원이 넘던데? 이거 어디서 봐야 돼? 나 좀 알려줘. 크림 들어갔는데 크림에 범고래가 근데 너무 70도 80도 너무 비싸. 내 맥시멈 30이야. 30만 원이면 내가 살 것 같아. 중고도 비싸. 짭은 에바지. 짭은 에바지 진짜. 그래? 몰라. 싫어. 내가 알아서 찾아볼 거야. 니네 아는 애 한 명도 없잖아. 내가 신지영 말고는 관심 있는 사람이 없네. 나 이따가 하는 방법 좀 알려줘, 재현아. 나 진짜 진지해. 하나 살 거야. 예. 이제 소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하긴 좀 그렇고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서로 얘는 중국어만 관심이 있고 중국어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애니까 서로 이제 이 일자리에서 일할 거는 아닌 거는 분명하지만 이제 굉장히 길었던 인터뷰 중에 하나였었죠.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얘도 이제 듣는 것도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 들어줬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하기는 했지만 이분도가 들어가져 있네요. 뭐야?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들 각각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는 즉 이거 잡 오퍼는 was not achieved 이제 획득이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튜던트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stand out 두드러졌다라는 거죠. as one of the most memorable one이야.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인터뷰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인터뷰 중에 하나로서 눈에 띄었다. stand out은 혼자 띄었다는 거거든요. 혼자 서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기억이 많이 잘 났다는 거지. 그래서 it was solely 그래서 because of 이건 단지 뭐 때문이었어? 이거는 단지 그의 열정 때문이었어. 그의 열정이 워낙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열정 때문에 유난히 기억이 많이 나는 그런 인터뷰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I have recommended him.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뭐라고 추천을 했냐면 한 몇 개 정도의 회사를 추천을 해주고요. 이 회사는 이제 국제부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추천을 해준 거지. 그리고 야 거기 가서 일해봐라라고 한 거야. I still keep him. 그래서 나는 그를 keep in mind 계속해서도 지금까지도 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keep in mind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겨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회사 같은 거를 이제 불러 일으키거나 야 너 이쪽으로 와서 해볼래? 일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 대부분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잘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이 회사에 추천도 해줬대. 내용은 그거 같고요. 조금 더 추가로 있었네요. 없네요. 요약으로 이제 들어가져 있으니까 보고 갈게요. 이거 보민이가 해라. 이때 강조 구문 같아. 인터뷰를 보는 사람, 인터뷰하는 사람이야 이거. 이 enthusiasm, 이 열정. 인터뷰하는 사람의 열정은 인터뷰를 더 기억에 남고 남게 했고 또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그를 추천하도록 추천하도록 이제 촉구시켰다, 야기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밑에 것도 해줘. 학생이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을 글쓴이를 굉장히 뭐 했는데 인상 깊겠다, 감명시켰다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감명을 받게 한 거죠. 감명을 시키다라는 거에서 impress를 쓴 건데 impressive는 감명이 깊은이라는 형용사고요. impressed가 이게 동사가 이제 여기는 동사로 쓴 거죠. 얘를 감명시켰다라고 간 거고요. 이게 impressed로 가게 되면 이걸 형용사로 썼을 때 그때는 감명을 받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는 감명이 깊은이란 뜻이에요. 와, 감명 깊은 페인터.
뭐 이런 거 있잖아. 페인팅. 정말 감명이 깊은 그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쓸 땐 이렇게 가는 거고, 나는 정말 감명받은 어디언스. 감명을 받은 청중들이라고 썼을 땐 impressed를 쓰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거. 효과적인 발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효과적인 발표, 이거는 조금 내용일치로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효과적인 effective presentation은 무엇을 이제 달성을 하냐면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and 대부분은 bring,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고, 뭐 학습도 가져다 주죠. 이것에, 이 프레젠테이션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조별 발표 같은 거를 해도 내 발표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발표를 하면 그거를 보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베네핏을 가져다 주는 게 대부분이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뭐든 간에요. 어쨌든 뭐 얘가 튜터든 어디언스든 프레젠터든, 프레젠터는 발표를 하는 사람이든 청중이든 아니면 튜터는 이제 교수님이겠죠. 뭐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학습과 베네핏 같은 것들을 이제 줄 수 있어요. 효과적인 그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이거는 또한 뭐를 하기도 하냐면은, 여기서 대가 가리키는 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얻어낼 수도 있는데, 이제 굿 마크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평가를 할 때 효과적인 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평가가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성적도 좋겠죠. 스코어도 좋다, 뭐 마크도 좋다, 좋은 마크를 얻을 수 있다. 여기 마크는 성적으로 간 거죠. 뭐 발표 점수가 이런 게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프레젠테이션은 뭐가 될 필요성이 있냐면은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레스팅, 흥미로워야 한다. 그리고 유용해야 한다. to the learning situation에서, 이런 학습 상황에 있어서 유용해야 하기도 하고 재미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유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practical이라는 뜻이랑 fruitful이 썼는데요. practical은 실용적이어야 한다. 쓸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fruitful은 결실이 있어야 된다. 결실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유용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they can also be, 또한 뭐가 될 수도 있냐면은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메모러블 해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만 할 부분이 있기도 하죠. 왜 프레젠테이션 진짜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잘 난다. 나도 대학교 때 정말 와, 저 사람 프레젠테이션 진짜 잘한다. 아직도 기억남. 걔 얼굴이 어땠는지도 기억남.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기억이 날만한 해야 한다. You may remember. 그리고 너는 이제 더 많이, 뭐이라고 비교급 썼네. 더 많이 기억할 수도 있거든. 뭐의 컨텐츠를. 그러니까 peers가 내 또래들이잖아. 또래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훨씬 더 기억을 잘할 수도 있어. 어떤 컨텐츠보다? 렉처러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PP된 것, 여기서 딜리버는 전달된 것이라고 할 거니까, 심지어는 어떨 때도 있다라는 거. 내 친구들이 발표를 한 게 훨씬 더 기억이 남을 수도 있다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한 거보다. 이럴 수도 있대. 또한 you may also, 또 뭐가 remember, 기억에 날 수도 있냐면, 너의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기억을 할 수 있어. 더 많이. 뭐보다는 네가 참석을 했었던 그 강의 있죠. 강의의 내용보다. 강의의 내용을 보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네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에 대해서 더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저 그거 했는데, 제가 대중문화에 관련된 무슨 그 대중문화의 역사 뭐 이런 거 관련된 걸 해가지고 K-팝의 역사를 했었거든요. 그 발표가 아직도 기억남. 무슨 티아라 뭐 그런 거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남. 그러니까 그 강의의 내용은 몰라도 네가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아마도 이제 기억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근데 이유가 나와요. 왜 그게 더 기억이 잘 날까? 왜냐? 준비하는데 본인이 더 많이 힘을 들였거든요. 그리고
막 발표하니까 떨려가지고 뭐 이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긴장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maybe because of 뭐 때문이냐면 우선 1번, 2번 이렇게 간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젠테이션과 연관이 된 긴장감의 정도 그리고 양인데 어떤 양이냐면 준비하고 리허설했던 시간의 양 필요로 하는 거죠. for 뭐를 위해서 이 컨텐츠가 디벨롭이 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조금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리허설하는 시간이라던가 준비하는 시간의 양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과 연관된 약간의 긴장감의 정도 이것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난다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효과적인 이 제목은 효과적인 발표가 어떤 영향이 있고 효과적인 발표가 더 기억이 어떨 때는 더 잘 날 때도 있고 뭐 그리고 효과적인 발표가 더 기억이 잘 나는 이유도 나오고 약간 네가 직접 한 발표가 왜 더 기억이 잘 날까? 선생님이 한 발표보다 이유 바로 나왔잖아요. 6번에. 왜냐하면 네가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도 있고 네가 긴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도 이제 지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제목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무엇인가? 설명은 했음. 재밌어야 되고 뭐 여기 몇 가지 썼잖아. 뭐 있었냐? 재밌어야 되고 이점을 줘야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뭐 이제 흥미로움도 줘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 하지만 또 기억이 남아야 돼요. 제가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뜰려 먹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요렇게 해야 되고요. 발표는 발표자나 청중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는데 기여한다? 뭐 그쵸? 네, 학습하는데 기여하겠죠. 다음에 내용이 이거 영어는요. 한번 읽어보삼. 이거는 이제 필기본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요. 이거 한글만 잠깐 볼 건데요. 효과적인 발표로는 발표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효과적인 발표는 발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한다. 오케이. 효과적인 발표에 대한 평가가 무조건 좋을 수는 없다. 그렇죠. 뭐 평가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점수가 잘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X. 효과적인 발표 내용은 유용하다기보다는 즐길 수 있어요. 둘 다. 다음. 효과적인 발표는 준비한 시간의 양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례함. 양이 많으면 더 많이 기억이 잘 난다고도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읽어봐 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준영이 해라. 사람들이 발표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유는 발표와 준비하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발표할 때 극도로 떨리는 감정을 프리젠터가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나 뭐 그런 연습하거나 아니면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할 때 극도로 떨린다라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좀 더 기억이 잘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구급차의 기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깐 정신을 차려보시고 저거 돌리고만 올게요. 이것도 내용일치로 좀 많이 나오는데요. 앰뷸런스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전쟁을 했을 때부터 생겨났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왜 전쟁을 하면은 부상자를 이송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부터가 기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앰뷸런스의 오리진이라고 나오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give life to many 요 사람들한테
많은 죽어가고 있는 이런 환자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with 무엇으로? 굉장히 빠른 서비스로 얘네들에게 이제 생명을 준 건데 이 스토리가 goes back to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1792년까지로 넘어왔는데 1792년이 바로 이제 나폴레옹의 퍼스널 피지션이었었던 개인 의사 선생님이었겠죠. 내과 의사긴 한데요. 개인 주치의인 바론 도미니크 진 라리라는 이 사람이 헤드 브릴리언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브릴리언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은 운디드 솔저는 이제 다친이라고 PP로 간 거예요. 다친 군인들은 should be taken out of 어디서부터 나가줘야 한다. 배틀필드에서 이 전쟁터에서 on a horse carriage죠. 바로 이제 마차 타고 이제 전쟁터에서 데리고 나가줘야 한다라는 그런 브릴리언트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브릴리언트 아이디어랑 대절이 동격대시예요. 이건 동격대시기 때문에 위치로 바꾸지 못해요. 얘는 대절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요 개인 주치의가 신박한 아이디어지. 그래서 이제 1792년에 첫 그 마차로 태워가지고 나온 거 그게 이제 첫 기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before 10. 근데 그 전에는요. 그럼 before 10에서 그 1792년 전이네. 1792년 전에는 there was no provision. 방법이 없었다라는 건데 to carry them out. 야, them은 대명사면 여기 가운데야. carry out 그 가운데. 무조건이야. carry out them. 여기 안 돼. them은 그 가운데야.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걔네를 이제 그 캐리 아웃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같은 것들은 사실은 딱히 없었어요. and 그리고 다친 솔저 같은 경우는 were left to their fate요. 사실은 내버려 준 건데 대부분 내버려 둔 거야. 어디에 내버려 둔 거냐? 그냥 운명에 맞춰서 내버려 뒀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얘가 죽든 어쩌든 이거는 이제 운명에 이게 달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는 집중하고 있죠. 닥터 도미니크는 together with chief surgeon of the French army였거든요. 뭐야? 얘랑 함께 치프 서전이니까 서전이 외과 의사잖아요. 얘가 동격. 아씨 이름이 피에르 프란코시스 펄시. 얘가 이제 프랑스 군인의 치프 서전이었었는데 이 외과 의사였었는데 얘와 함께 닥터 도미니크가 바로 앰뷸런스 콜프스를 만든 거죠. 이걸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콜프스가 부대거든요. 와. 이거 시체. 이거 농작물. 와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남. 비슷하게 생각 안 나요. 이거만 알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저거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은 부대가 죽으면 하나가 더 얘네가 쌓이면 시체가 된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붙였다. 시체. 얘가 이제 농작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약간 의무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 둘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치 디비전이라고 나왔는데 디비전은 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사단이에요. 여기서 이치는 이제 원래 뒤에 S를 안 붙이죠. 단수니까 각각의 사단이 지금 12개 정도의 앰뷸런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대가 was used 사용이 됐는데 1792년에 전쟁에서 프랑스랑 이탈리랑 싸울 때 그때 이제 1796년에 사용이 됐대요. 이 was great success. 이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부분의 많은 나라들도 follow suit. 이 선례를 따라 했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본인들의 부대를 만들어요. 앰뷸런스 부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1864년 거의 100년이 흘렀네. 1796년 첫 도입부터 볼게요. 이게 그 날짜대로 가거든요. 1792년 그리고 1792년 전 다음에 1796년의 전쟁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다른 나라도 따라했고 다음에 마지막 1864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64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앰뷸런스가 공식적으로 어셉티드 받아들여지거든요. 요 인터내셔널 제네바 어그리먼트에서요. 인터내셔널 국제 제네바 협정에서 이제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it was decided. 이게 대절이라고 딱 이제 결정이 된 거야.
No one would attack on ambulance during warrior. 그러니까 전쟁하는 도중에 앰뷸런스에다가는 어택을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어택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같이 결정을 한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한 거는 1864년. 야, 1864년 전에는 어떻게 했게? 모름. 공격했을 수도 있지 뭐. 근데 어쨌든 전쟁 중에서는 이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많이 주었었던 발명품,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목이 나왔는데요. 내가 보기엔 진짜 애매했겠지만 이거밖에 답이 안 됐을 거야. 내가 보기엔. 왜냐면 이게 위대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말 위대한 발명품. 뭘 것 같아? 이게 앰뷸런스죠. 우리의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 그거 없었으면 사람들 많이 죽었을 텐데. 요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앰뷸런스의 기원과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역사인데 내용은 무조건 내용 일치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닌 것만 살펴보고 이거 다 봐봐 니네가. 나 이거 첫 번째 것만 볼게. 니네도 공부를 좀 해야 돼. 나 첫 번째 것만 볼 거야. 1792년에 나폴레옹 주치의가 부상당한 군인을 맞춰야 태워서 전쟁터에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거 오케이. 1792년 이전에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수송한 다양한 대책이 있지 않았음. 그냥 운명에 따르는 거. 네가 뒤지든 살든 그냥 걔가 오래 살 운명이면 오래 사는 거겠지. 이랬다고. 이전에는. 도미니크 박사는 프랑스군의 최고 군의관 펄시 박사와 함께 구급차 부대를 설립했다. 오케이. 많은 나라들이 최초의 구급차 부대 모델을 참고해서 자체의 구급차 부대를 만들었다. 오케이. 1864년에는 구급차가 국제 제네바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공격 안 됨. 전쟁 중에는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근데 이게 막 아까 좀 되게 신박한 거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 어디였어? 여기다. 아닌데? 어디였어? 내가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날짜를 1796년에는 구급차가 전쟁 위의 상황에서도 사용이 되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괜히 현혹되지 마시고 답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이후에 이런 거 있죠. 전쟁 이후에. 전쟁 중에 아까 나왔던 거는.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